제 생각에는 약간 이런 거예요. 조이대가 다 망쳐놨어. 오히려? 오히려 망쳐놨어. 어. 조이대가 없었으면은 네. 원래 이런 분석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대선 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당권 잡으려고 나오는 네네네.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대선에서는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돕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감나무에 감 따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선이에요. 근데 그런 키가 작은 두 후보니까 내가 넣어줄게. 위에 올라가서 감 저거 먹어. 네. 하면 되는데 갑자기 조이대가 가위 들고 감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감을 이렇게 또 잘라서. 잘라주려고 네. 막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진짜로 날아갈 것 같아. 네. 그러면 난데? 저 감 내 건데. 난가? 난가병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 양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막 그렇죠. 떨어질 건데 그냥 네. 그냥 버티지 않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 그럼 네. 옆에서 또 나도 하면서 막 이게 계속 싸우는 거죠 이게. 이게 김문수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어려운 겁니까? 안철수 한동훈 누구라도 이게 후보가 됐을 때는 이 자리를 양보하기 어려운 겁니까? 일단 양보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무소속으로 등록하려면 기본적으로 쓰는 돈이 일단 3억을 버리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선관위의 대선 후보의 기탁금은 3억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조금 쓰고 절약을 하면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무소속은 이 네.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맞아요. 주머니에서 나와야 돼요. 아. 그리고 무소속 입장에서 정당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도 이 돈 갚아줘가 안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당대당은 달라요. 2022년 안철수 후보는 당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을 하면서 단일화를 하면 이 당의 부채를 저 당이 갚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길도 없어요. 한덕수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어요. 네. 진짜 이건 완전히 웬일이야. 이게 낙동강 오리알 직전이에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건- 한덕수 후보는 창당부터 했어야 되네. 그렇죠. 창당을 하면 좀 나았고요. 근데 창당을 하려면 진짜 그만두고 전국 정당을 창당하려면 이제 지자체 5군데에 맞아요. 그 저기 당원이랑 예. 모집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당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역당을 그 작업을 하기에도 시간은 엄청 부족했지 않습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사실 이제 돌이켜 보면 2024년에 당을 합칠 때 이준석, 이낙연이 잠깐 합쳤던 적이 있어요. 6명이 되면 몇 억이 되고. 그러니까 몇 명이 있냐에 따라서 또 그 정당 보조금도 달라집니다. 네. 정당 그런 의견을 보조금? 뜯어왔어야 되는.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잘 기억들 못하시지만 2018년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하고 합쳐서 바른미래당이 됩니다. 네네. 그때 그 이유가 있어요. 선거와 관련된 정당 보조금, 지원금을 네. 더 받으려고. 합쳐서. 네, 네. 합쳐서 더 받으려고. 네. 그러면은 전체 지원금을 반으로 나눈 50%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엠빵으로 먹습니다. 네. 그거 먹으려고. 어. 그거 먹었어요. 네. 그거 이게 엄청 짭짤해요. 그러면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남는 장사예요. 네. 정당 입장에선. 아. 근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제가 그래서 이건 스스로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스스로 과정이에요. 들어가. 그 일부 사람들 말만 믿은 건데 사실 그럴 것 같으면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사람들이 데려왔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경선에 먼저 넣었어야 돼요. 그리고 경선에 들어가면 좀 낫죠. 네.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가령 그러면 김문수가 나 드랍할래. 한덕수 전 총리 해 주시죠라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네. 법적으로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 족쇄가 풀려요. 이분들이 탈당 후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죠? 원래 경선을 치르는 사람은 경선에 참여하는 때에 네. 여기서 누가 되지 않습니까? 네. 되면 자기가 탈당을 출마가 안 돼요. 그렇죠. 이인재 방지법. 예, 안 돼. 근데 이제 그 족쇄가 다 풀려요. 그러면은 나경원도 출마할 수 있고 한동훈도 출마할 수 있고 다 출마가 또 가능해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군요. 예,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거의 전당대회 수준에 전당원 총투표를 해가지고 뭘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싫다 나 그냥 나갈래. 유승민은 지금 경선 참여 안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유승민은 무소속 출마해서 등록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자원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엉켜요. 뒤엉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단일화라는 게 아까 우리 저 변호사님 말씀 잘 주셨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은 뭐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아웃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더라도 돼 하니까 자체적인 개혁의 동력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진흙탕 싸움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니까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어떤 정책을 펼 것이다에 대한 플랜이 그렇죠. 나오는데 여기서는 호남 사람입니다. 이완용도 조선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그 라임이 딱딱 맞아 이게. 진짜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조이대가 차라리 지금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보면은 법원이 조이대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원
재판을 멈추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단일화가 더 빨리 될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빨리 힘을 합쳐서 빨리 합쳐서 뭐 뭐든 해야 되는데. 네, 뭐든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만약 오히려 지금 막 고법이나 항소심 이런 데서 막 재판 막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뭔가 후속 계속 뭐가 나올 것 같으면은 네. 국민의힘 쪽 그 버티지. 한덕수랑 김문수는 네. 뭔가 더 될 것 같거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절대 단일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으로 그러면 네. 저는 이제 부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이제 여론조사로 넘어갈 텐데 그 질문 일단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덕수의 마지노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날짜? 시한. 시안. 그래서 저는 이제 3억을 기본적으로 태우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대선 후보로 들어가려면 그러면 한덕수는 그 무소속으로 뛰면서도 이제 단일화를 추구할 것인지 난 내 돈 3억도 쓰기 싫다라고 해서 이번 주 주말 정도에 드랍을 할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면 제가 이제 한국갤럽을 만드신 박무익 회장님하고 가끔 제가 주말에 이제 근무하러 가면 네. 같이 잠깐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기가 여론조사를 거의 만들다시피 했는데 네. 그러면서 패가망신하는 사람 여럿을 구했다는 거예요. 구했다. 네, 구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냥 고향에 가면 관료 같은 거 차관 정도 하시거나 이러면 친구들이 야 너 이번에 출마해. 출마하면 너 된다. 야. 그런 얘기하죠. 우리 고등학교가 사람이 몇 명이냐? 네. 우리 동문이. 이 동네 꽉 잡고 있어. 네. 가족들만 찍어도 몇 명이야. 너 네. 당선이야. 여기서 국회의원 해야지. 이러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출마를 해요. 여기 출마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맞아. 제가 나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 회장님. 여기 얘가 회장님을 있잖아요. 내가 만났으면은 얘. 8,500만 원을 당연했어요. 부탁금으로. 네. 죄송합니다. 미리 만났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회장님이 네. 과거에는 이런 분들이 잘 모르니까 네. 자기 친구들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동네는 그렇게 출마자들이 많아야 그게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흥청망청하고 돈도 쓰고 술도 사주고 막 이러니까 네. 예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마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꼬셨는데 이제는 물론 나가면은 이제 패가망신이죠. 네. 돈을 빌려서 그렇습니다. 빚을 내서 다 그 하기 빚내면 때문에. 끝입니다. 누가 대신 내주는 네. 것도 불법이에요? 당연히. 그래요? 네, 기부행위죠. 몰래 하는 기부행.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기부행입니다. 아. 정치자금법에 이제 이거 예비 후보 계좌로 받으면 되긴 해요. 정치 자금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한이 있죠. 네. 그래서 여튼간에 여론조사가 등장하고 나서 이런 사람들 여럿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선될 것 같으냐라고 하면 여론조사 되면 아니 15% 나왔는데 안 되죠라고 이제 답을 주면 나가지 마세요 하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론조사 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쓰고 몇십억 쓸 돈을 절약한 거니까 이게 얼마나 패가망신을 막았느냐 그쵸.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랑스러워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한덕수 이분과 관련해서 네. 돌아가신 우리 박무익 회장님께서 계셨다면 좋은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음.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한덕수, 김문수 두 분이 단일화를 해도 이게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게 시너지가 네. 이게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어려운 게 차라리 한동훈이면 좀 나았을 수가 있다라는 거는 지지자의 구성이 달라요. 오, 네네네. 그래요? 김문수, 한동훈이 네. 그리고 김문수하고 한덕수는 지지자 구성이 비슷해요. 거의 겹치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자기 살 깎아먹기군요. 그렇죠. 원래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진영 내에 이게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자기 잠식 효과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나이키가 A 운동화하고 B 운동화를 냈는데 네. 사실 이 운동화, 이 운동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똑같아서 사는 사람은 이거 아니면 이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아디다스나 프로스펙스를 사야 될 사람이 B를 사줘야 되는데 네. 시장이 커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시장 내에서 그냥 서로 이렇게 뜯어먹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매출은 그대로죠. 큰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근데 개발비는 들었으니까 마이너스죠. 네. 이것처럼 사실은 이 두 분의 단일화라는 게 별로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자기 잠식 효과에 있다가 이게 봉합되는 네. 그냥 둘 다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냥 그냥 나 지지를 표명하던 사람이 똑같이 지지하는 그런 현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효과도 극대화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점점 그러니까 차라리 한동훈이 됐으면 그거는 좀 나았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문득 궁금해져가지고 그냥 김문수, 한덕수 다 각자 출마해가지고 네. 둘 다 각자 15%씩 이상만 되면 네. 보전 다 받을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한덕수를 포기 못하고 그냥 좀 끝까지 가게. 무소속으로? 근데 저는 김문수는 출혈이 없겠죠. 당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하니까. 한덕수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내 돈 받고 이제 15% 보존 받는 거라. 15%만 넣으면 된다. 근데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 음. 아. 그 다자 구도가 되면 이준석이 두 자릿수가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1강 만약에 양강 체제에서 이준석이다 요거하고요. 네. 1강 네. 다양 내진 2중 1약 뭐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네.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가 2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김문수, 한덕수, 이준석 3명 중에서 데스매치네. 아. 이 중에 한 명은 보전을 못 받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이준석 쪽에서는 총력을 다하죠. 총력을 다해서 2등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3약 내지 3중 중에서 한 명이 가령 압도적으로 20%를 넘을 수 있다. 네. 그러면 2위 싸움이 엄청나요. 그럼 그럼 합치면 되잖아요. 그 2, 3등이. 그게 이제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금 단일화하면 잘 될 것이다. 빅텐트가 될 것이다. 빅텐트가 정말 구상대로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면 정말로 양강 대결이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의. 그런데 그 가능성이 지금 처음부터도 이렇게 이동되고 있으니까. 어려운데 네. 그럼 빅텐트를 대선 끝나고 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죠. 저는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대법원 파기 재판, 환송이 환송. 지금은 유죄 취지 네, 파기 환송이 지금 됐고 우리가 파기 환송 환송 한 날, 음. 그 다음날 한덕수가 대선 출마했잖아요. 네. 근데 그 한덕수는 어쩌면 미리 이런 사실을 알아서 이재명을 제거해 줄 것이다. 아. 대법원에서. 그래서 너는 이제 완전 상대가 없는 대통령 후보가 된다. 김문수는 내가 다 얘기 다 해놨다. 물증만 없지 그 심증은 그게 너무 정설이죠. 그 타이밍 자체가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덕수는 그걸 믿고 나왔는데 막상 이렇게 돼도 이재명 지지율에 전혀 변화가 없고 김문수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고 네. 지금 딱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사실 아까 김기현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얻을 게 분명히 보이는데 버리지 않죠. 못 버리지 버리죠. 네. 특히나 김문수 입장에서는 전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차기 당권 그리고 자기를 떠받치고 있는 옛 정치 동지들이 이제 당직을 이제 받고 예. 법카를 쓸 수가 있고 다시 정치적 재개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집단을 버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요. 네. 옆에 그 참모진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쵸. 네. 목숨 이거 드랍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언, 그런 제언이 하루에도 뭐 수백 명이 이야기할 텐데 네. 이걸 버린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정치를 그만해야죠. 정치 그만해야죠.